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첫째 날 공포에 매수하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은 4일차인 것 같은데요.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하루 더 빠질 줄 알았는데 국내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이 그렇게 없었어요. 반대로 상승을 했죠. 첫 방송을 공포에 매수하라고 했지만 한 첫날은 하루 정도는 더 빠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역시 주식은 공포라는 거는 전쟁을 진짜 시작하면 공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악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4일째 초반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반나절이면 우크라이나가 점령이 되고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쟁은 의외로 우크라이나의 방어로 지금 전쟁은 장기화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공포는 사라졌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제 생각을 설명하겠습니다. 공포에 매수하라. 공포에 매수하는 시간은 지났고요. 지금은 핵심 섹터에 투자를 하자가 제 결론입니다. 핵심 섹터는 무엇일까요? 원전이 있고 아무런 악재가 아닌 방산주, 우주항공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째 날 자율주행차, 방산주, 우주항공, 원전에 투자하면 10년의 섹터가 좋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을 지배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점쟁이도 아니지만 제가 추천한 섹터가 두 섹터가 주식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쟁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 착수. 전쟁 끝날 수만 있다면 회담을 하는데 회담을 하긴 하지만 푸틴이 그냥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틴이 생각했던 초반의 전쟁을 승리로 간다는 게 좀 뒤통수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매우 마음이 복잡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처럼 공포에 있다가 의외로 국민들이 뭉치고 코미디언 출신인 대통령이 강한 항쟁 정신으로 국민을 단합되게 함으로써 전쟁의 분위기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와 유럽이 반전운동을 하고 있고 유럽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합의를 하고 싶겠죠. 평화롭게. 그러나 푸틴은 제가 생각하기는 뭔가를 목표를 뒀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푸틴은 궁지에 몰렸어요. 푸틴은 나름대로 골치가 아픈 상태인 것 같아요. 진짜 핵폭탄 카드 거론한 푸틴. 핵전쟁 공포 확산. 초반 전쟁에서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핵폭탄까지 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협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을 거고 전 세계가 지금도 푸틴이 이렇게 일방적인 땅 따먹기 공격으로 지금 반전 분위기와 러시아를 싫어하고 있는데 과연 푸틴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핵전쟁으로 한번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또 전쟁 첫날 공포에 폭락을 하는데 푸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공포를 몰고 온다면 주식시장은 출렁출렁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고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투자를 하더라도 전쟁에 악재가 없고 10년 동안 섹터가 좋으면서 이왕이면 호재가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뜻밖의 선전, 러 작전 실수, 연발, 푸틴 분노했다. 푸틴은 그런 거죠. 그냥 거저 먹을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니 의외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은 국민들이 나라를 안 지키려다가 텔레반한테 다 먹혔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무시를 못하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매우 강함을 느껴집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사들은 그냥 푸틴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열정과 목숨을 걸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렇게 러시아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전에 들어갔을 때는 갑자기 날라드는 미사일 공격, 민간인의 공격, 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참 전쟁이 그렇게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가지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트비아 자국민의 우크라 전쟁 참전 허용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뜻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와주고 싶은 도와줘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발트 3국은 유럽연합 해외공격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 군사 공동체인 북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대전차 및 미사일, 대공미사일을 지원한 바 있다. 이런 나라가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면 같이 싸워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우크라이나에게 큰 힘이 되겠죠. 우크라이나 국민들 열심히 싸우시고 지금 희생도 있고 저희는 응원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쟁의 승리를 저희는 원하고요. 열심히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저희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크라이나 국민에 응원을 할 겁니다. 저도 응원을 하고요.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제 방송을 보는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은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제 첫날 방송을 했을 때 전쟁이 시작되면 공포가 극도로 가고 그날 첫날 빠지면 매수를 하라. 매수하는 자가 부자가 될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죠. 의외로 첫날 빠지고 바로 올랐어요. 하루 정도 더 빠질 줄 알고 저도 추가 매수는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수를 한 주도 안 뺏겼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 생각했던 섹터가 원전 섹터하고 우주항공 섹터가 강하게 반등을 해서 뭐 그럭저럭 저는 시장에 대비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희망도 보이고요. 월가는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스로요. 전쟁 이후 원유는 밸러당 100달러가 넘었다. 제가 원유가 오를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의외로 미국 나스닥이 상승만큼 했어요. 하루는 빠질 줄 알았는데 그냥 첫날 나스닥이 2.5%인가 상승을 했죠. 반등폭도 가장 컸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미국의 긴축정책, 금리가 오를 거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쟁이 시작되자 지금 금리를 적게 올리자 점진적인 긴축을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전쟁이 이 앞전에 있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방어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이죠. 전쟁이 나쁘긴 한데 전쟁 때문에 긴축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하고 금리를 그렇게 급격히 올릴 마음이 없어진 거죠. 월가도 그렇고 저희 투자가들도 엄청 힘든 시장입니다. 주식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는 하는 게 맞는데 전쟁이 있어도 그렇게 악재가 아닌 핵심 섹터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다. 원전이 있고 방산주가 있고 우주항공 쪽 섹터가 저는 이런 전쟁 시에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섹터에 더 집중을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세계적인 분위기는 러시아 편이 중국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러시아 편드는 애들은 중국 놈들하고 북한 애들입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쏘고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 나죠. 하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고, 우리도 6.25 때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약자가 약할 때 전 세계인의 도움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 부산만 남았어요. 부산만. 그러나 유엔이 참전을 해주면서 상륙 인천 작전인가요? 상륙 인천 작전? 뭐 이런 거 하면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자유민주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전쟁에 참전을 못하겠지만 경제적인 지원은 당연히 해주는 게 매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면은 독일은 원래 관여를 별로 안 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독일이 기존 원칙을 깨고 적극적으로 대전차 및 군용기 격추에 필요한 지대공 미사일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모든 유럽이 돈도 보내주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이 전쟁이 그렇게 쉽게 푸틴한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진짜 힘내세요. 저희도 응원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공산당에 포위돼 있어요.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래요. 저는 일본도 밉지만 일본은 우리의 적의 상대가 안 된다 생각해요. 경제적인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앞질렀고, 군사력도 그렇게 일본하고 맞짱을 떠도 일본이 우리를 못 이겨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우리에게 적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북한 좋아요, 중국 좋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중국 놈들은 산업 경제에서 저희의 기술력을 훔쳐갑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저희는 중국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중국을 경계를 하고 중계를 분산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저도 역사 공부 많이 합니다. 세계사 공부도 많이 하고. 주식 투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봐야 돼요. 주식 투자. 그러면 세계 민족의 어떤 성향이든
문화든 군사력이든 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적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결정적으로 뭉쳐요. 지들끼리. 그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결론을 따지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러시아 증시 급등, 저가 매수 기회. 이렇게 전쟁 중에도 공포가 실제 나오면 반대로 바닥의 기회일 수가 있는 거죠. 인생 기회죠. 성공의 기회. 러시아가 전쟁을 자기들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전 세계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러고서 하루 오른 거죠.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죠. 전쟁설 나부터 계속 빠진 거예요. 거의 반토막 났네요. 푸틴도 이렇게 주시장이 폭락을 하고 자기 환율이 폭락을 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처럼 전쟁이 빠르게 안 끝나고 장기화되고 있어요. 골치 아플 거예요, 푸틴. 러시아도 자국서 전쟁 반대, 시위 전 세계 동참했다. 지금 자국에서도 전쟁을 반대하고 있고 전 세계 유럽, 일본, 미국, 대한민국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푸틴에게는 부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시작을 했고 공포는 어느 정도 사라졌고 그리고 시간과의 전쟁, 시간을 지배하라. 우크라이나군은 키예프의 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2, 3일 뒤에 수도를 잃을 수도 있지만 수도를 잃으면 또 다른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은 전쟁 발생하고 미국이 망명하라고 했지만 나는 싸우다 죽을 거다. 차라리 실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안 도망가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의외로 잘 싸우고 있는 거죠. 제가 첫날 미래 분야, 10년 성장 분야에 전쟁이 나도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얘기를 했고 신원전 SMR을 얘기했고 우주항공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크게 간 거는 원전하고 우주항공 쪽이 같습니다. 우주항공은 우주항공이기도 하지만 방산주입니다. 자율주행은 그럭저럭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원전과 우주항공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매우 강하게 올랐어요. 제가 세 섹터를 얘기했는데 두 섹터가 맞췄죠. 돈세영 잘하네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율주행차, 신원전, 수소에너지, 우주항공, 방산주 이렇게 섹터를 공개를 해줬고 섹터의 종목까지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 초반 후 이제는 공포는 사라졌고 그렇다고 전쟁은 장기화될 분위기니까 어찌해야 되느냐. 핵심 섹터에 그래도 너무 비쌀 때 따라가지 말고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 사자. 제 결론입니다. 신원전 분야는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 KPS가 있고 또 기타 등등 있어요. 그거는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메인만 합니다. 우주항공, 방산주가 제가 좋은데 의외로 안 갔다 그랬죠. 하나에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이 많이 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만족을 합니다. 두산을 내가 매수를 못했는데 두산중공업을 꽤 갖고 있어서 저도 만족을 하고요. 자율주행차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신원전과 우주항공 섹터가 많이 오르고 좀 진정될 때 결국에는 진짜 대장은 자율주행차가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차가 언젠가 가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어느 정도 되면 이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투자의 진문목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적응을 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섹터 두 개가 잘 갔으면 결정적일 때 자율주행을 옮겨가면 되죠. 미리미리 공부해서 L전자 우선주, LG 이노텍, LX세미콘. 그래서 저는 오늘 LX세미콘 좀 샀어요. 50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1번 유때 했죠. 그리고서 전쟁이 났는데도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오르다가 장중에 조정을 받았어요. 추세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준다고 하고요. 전쟁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2번, 3번에 매수를 하면 결국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신원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외치다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든 이기려고 5년 내내 탈원전하고 그렇게 나라를 망치더니 탈원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 뭐 우리야 좋죠. 그러나 정권 교체가 되면 두산중공업은 더 가겠죠.
그러나 정권 교체가 안 된다 해도 두산중공업은 그리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기회 될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두산중공업을 갖고 있고 두산은 없기 때문에 기회 되면 두산을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산은 왜 그러냐? 배당이 꽤 많이 줘요. 4%대 줘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오면 똑같이 뭐 10만원 근처에서 이렇게 조정받으면 매수하셔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먹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 차트인데요. 이렇게 60일선을 바닥을 찍고 올라갔죠. 똑같아요. 6번, 7번 매수를 하면 먹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도 6월 15일 날 누리호 발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개월 남은 시간, 2달 동안은 뭐 악재가 있고 뭐하건 시간이 갈수록 하나 에어로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 전까지는 매수를 해서 그 차익을 한번 먹고 나오세요. 저는 하나 에어로, 하나 시스템, 하나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있는 현금을 다 넣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저에게 유리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라는 게 이 뜻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전을 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는 방산주의이기도 하지만 누리호가 6월 15일 날 재발사를 하는데 재발사가 성공을 하든지 말든지 그때까지는 매우 좋은 분위기로 갈 겁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신원정과 두산중공업 두산 그리고 하나에어로는 개별적인 방송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국민이 승리하는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의 투자가들은 자신감을 가지면 꼭 부자로 갈 수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화이팅입니다. 바이.